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 참 뼈저리게 체험하시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그 뜻을 길러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아요. 신한 연구회의 선생님들을 비방하자는 목적은 아닙니다만 저한테 이런 통보가 온 것은 2달이 넘죠. 3달 가까이. 그때는 마침 뉴스타파에서 세월호 유족이 내신 기금으로 젊은이들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유튜브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변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뜸 생각하기에 가당치 않다. 저는 신산 선생과 같은 삶을 걸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2번째, 상이라는 것은 경험컨대 물론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리 해봤자 그거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상하게 겸손으로 아주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래서 저는 황홀할 수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런 저 개인의 스스로 꼭 진상 상을 둘러싼 어떤 수작 이런 거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2015년 이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통증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오던 터에 이런 경험을 다시 하니까 또다시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상 대대 써왔던 우리의 모국어, 저 같은 사람은 그 모국어로 평생 글을 써왔던 그 모국어가 훼손되고 왜곡되고 변신되고, 그래서 그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같은 맞춤법으로 같은 글씨로 그 낱말을 표현해도 전혀 다른 뜻으로 주고받는, 그래서 모국어의 번역이 필요한 시대, 모국어의 재번역이 필요한 시대. 이국어처럼 한때 어떤 분의 말씀을 참 알아듣기 힘드니까 직석 통역기를 발명했다는 소식을 일단 들었습니다만, 어쩌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될 그런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제 아픔이고 우리 시대의 아픔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비방하거나 또는 무슨 공격하고 싶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충격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다한 예가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이 말을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했습니다. 색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이 달라졌어요. 참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소통을 말합니다. 말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말을 공통 분모, 공유가 있어야 무슨 요즘은 공유 경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경제 있잖아요. 말 자체가 공유되지 않는 이 아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토대로 바탕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세월호 이후에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루 종일 직시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그 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나라란 무엇인가를 거듭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서 국정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균형 교과서, 단일 교과서, 균형 교과서, 그러다가 올바른 교과서. 국정인데 국정이라는 나라 국자가 들어간 국정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이 참상.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나라를 내세우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근자에는 나라 없는 나라라는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있다. 그 소설이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통합혁명 시대를 말하는 소설인데 혼불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역사를 가지고 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혼과 우리 태명희 작가가 남겼던 혼불, 그것을 이어받아 혼불 문학상을 받은 나라 없는 나라의 혼은 과연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저는 깊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당신은 물론 그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앞서고 가면서 그리고 그런 일을 걸을 수 없는 벽공이 되시면서 다시 잡겠다. 다시 이룩하겠다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던가. 저는 참으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담비라고도 합니다만 뭐 쓴비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면서 이런 날 심산 선생님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울분을 잘 내시든 그 좋아하시든 숫잔을 한번 두잔 넘기만 나누고 싶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가꾸고 싶었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에이 빌어먹을놈, 네가 이 따위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한 새끼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잔 이야기를 빼려다가 다시 합니다. 이렇게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참
김산 선생을 말할 때 몇 가지 정기나 평전을 봤습니다. 언행일치의 마지막 선비라는 형용사가 많이 붙습니다. 저는 뒷머리부터 말씀드리면 김산 선생이 마지막 선비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비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팽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김산 선생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지막 선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김산 선생의 뜻이었을까요? 당치도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행일치입니다. 이것도 아까 모국어 번역 같은 발상에서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언어와 행동은 이원론처럼 이원적인 것인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있는 것인가? 말은 행동이 아닌가? 행동은 말이 아닌가? 그럼 팬토마임은 말인가 행동인가? 그래서 말이 행동이잖아요. 글이 행동이잖아요. 그럼 몸짓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분이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 배공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법을 날치기 통과하고 그것을 공포한 그리고 선거 부정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이승만을 향해서 3차례나 하야 경고문을 던지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신산도 종북으로 몰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말씀이고 행동이고 몸을 던지고 얼을 던지는 그런 것이었지. 말이 따로 말은 근사한데 행동은 어쩌고 행동은 근사한데 말은 어쩌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그래서 이 언행일치를 우리가 잘못 새기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산 선생을 삶을 보면서 저는 언행일치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김산 선생의 삶을 언행일치로라는 표현으로 장식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쩌면 언행 불일치의 부유, 위유, 반유 이런 지식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가슴 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언행 이론적, 저는 일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 이론적인 그분의 삶에는 온몸을 던지고 온 너를 지금 말하는 혼과는 다른 그런 차원이 다른 그따위 소리가 아닌 그분의 얼과 몸이 심신이 일치되는 심신 이론의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신산을 다시 오르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산 선생은 우리가 그 지난날에 유림, 유생 하면 흔히 잘못 좀 고리타분하거나 매우 그 구습에 얽매인 이런 좀 경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 또는 오해를 해왔습니다만 이 선생님은 진정한 유림, 유생, 선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항상
시중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시대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중은 그 시대에 적중하는 이런 정신과 이 전략과 정책과 대응 이런 것을 나는 포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중의 바탕에는 물론 대의라는 것이 있죠. 올바른.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실 때도 이 파리장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제적인 그런 변수들을 깊이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이 심산 김창숙 연구회가 의도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이 국제관에서 열게 된 것도 심산의 그 독립운동, 민주운동을 전개하면서 항상 세계적인 시중을 위해서 국제적인 함수를 고려했던 그런 선생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제가 저런 현판을 받았습니다만 선생님의 말씀 글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에라이 시중 대의 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눈에 탁 띄는 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꽂혀요. 딱 좋은 말씀 핵심을 찌른 이런 말을 어디서 듣거나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덱스를 하자면 어떤 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격렬한 평화라는 말을 썼어요. 격렬한 평화. 그래서 평화는 호수같이 잔잔한 줄 알았는데 그래. 격렬함 속에서 평화, 격렬함을 토대로 한 평화, 그게 진상 아닌가. 그래서 대뜸 나는 그 양반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말한 격렬한 평화에 꽂혔다. 그보다 더 강렬한 민기를 고양해야 한다. 나석주 사건, 동책 사건 이런 것을 회피하고 시행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은 민기를 고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탁 선생님이 아까 우리 민기 말씀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민기는 좁지 않습니다. 민기 여춘이라고 써주셨는데 민기는 봄에만 피어나는 것일까요? 겨울에도 피어납니다. 그것이 민기입니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심산 선생이 좋아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문천상의 경기가처럼 하늘 땅에 바른 숨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민기는 활활 타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산 선생의 여러 가지 어록, 시기 이런 속에서 민기라는 말에 꽂혔다는 고백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뻔뻔하게 상을 받았는가? 8년인지 10년인지 이걸 쉬었다가 다시 김산상을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 이 시점, 뭐 현실, 이 아픔이 잠들어 계시는, 그러나 결코 잠들지 않으시는 심산 선생을 호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감히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그 선생님의 다시 살아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그 어를 부르는 거기에 하찮은 불쏘시개가 된다면 김선 선생과 함께 유명을 달리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분과 함께 소유잔을 건네면서 신산을 외치고 민기를 외치고 그분이 끝내 관찰하고자 했던 그리고 실패했다고 자인했던 반분단 반독재 대단원을 마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충정으로 이 상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뻔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신산 선생께서 직접 남기신 이런 글에 비하면 적탄부고 신들매 가까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살면서 신산의 어를 따르겠다는 그런 다짐을 김산 선생의 시 한 대목을 다시 읽으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천하는 지금 어느 세상인가. 사람과 짐승이 서로 얽혔네. 붉은 바람 미친 듯 땅을 휘말고 태평양 밀물 넘쳐 하늘까지 닿았네. 아, 조국의 슬픈 운명이여, 모두가 돌아갔네. 한 사람 손아귀. 아, 결의 슬픈 운명이여, 모두가 돌아갔네. 반역자의 주먹에. 평화는 어느 때나 실현되는가? 통일은 어느 때나 이루어지려나? 붉은 하늘 정말 다시 안 오면 차라리 죽음이여 빨리